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블루베리는 노인을 젊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마법의 과일이에요. 약이 필요 없어요.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TV 광고, 병원 앞 전단지, 혹은 자녀들의 조언을 통해서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블루베리를 매일 식단에 추가하기 시작합니다. 아침마다 우유에 블루베리를 넣어 스무디로 마시거나 요거트에 섞어 먹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이 정도면 건강하게 사는 거지. 하지만 3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저는 블루베리를 잘못 먹다가 병원에 실려온 사람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만약 당신이 50세 이후의 건강에 진심이라면 지금 잠깐 단 2초만 멈춰주세요.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고 영상 아래에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새로운 영상을 올릴 때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건강한 삶의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는 유호진이라고 합니다. 30년 넘게 진료를 이어온 전문의로 현재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백 명의 중장년, 노인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전라도에서 은퇴 후 생활 중인 68세 김민준 씨, 서울에서 혼자 사는 74세 이서윤 씨까지 이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말로 건강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소금은 줄이고 술과 담배는 끊고 매일 운동까지 합니다. 아침마다 블루베리를 우유에 갈아 마시고 때로는 바나나나 꿀을 섞기도 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 저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고 매일 블루베리 먹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고 혈압이 들쑥날쑥하죠? 저는 아직도 김민준 씨를 기억합니다. 그분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죠.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블루베리 스무디를 마셨어요. 하지만 어느 날 밤 그분은 갑작스러운 고혈압 발작과 전해질 불균형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가족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건강하게 먹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죠? 식단을 자세히 살펴보니 놀랍게도 그 원인은 바로 매일 아침 마시던 블루베리 스무디였습니다. 이건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양을 보충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몸속에 타이머 폭탄을 설치하는 셈입니다. 50세 이후의 몸은 예전과 다릅니다. 신장은 점점 약해지고 혈액은 끈적해지며 영양 흡수 능력도 떨어집니다. 이럴 때 음식 조합을 조금만 잘못해도 신장이 평소보다 2배로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나는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믿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두렵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정말로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정말로 건강을 아끼는 분들이 단지 조금의 정보 부족 때문에 스스로를 해치고 계시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블루베리가 정말 광고처럼 완벽한 음식이라면 왜 매일 먹는 사람들 중에도 혈압이 높고 콜레스테롤이 높고 기억력이 떨어지며 잠을 설친 사람들이 있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과일만 먹고 물만 마시는데도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하고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눈밑이 까매지고 피부색이 탁해질까요? 그 이유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에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자연이 준 훌륭한 선물이지만 잘못 먹으면 서서히 가벼운 독으로 변해 신장을 지치게 하고 혈관을 염증 상태로 만들며 기억력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명인 이서윤 씨, 매일 밤 잠자기 전에 블루베리 스무디를 마셨습니다. 두뇌에 좋고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고 믿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천연 당분과 섬유질이 밤새 위장을 계속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신장은 쉬지 못했고 그 결과 잠은 얕아지고 밤새 3번이나 화장실에 가야 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리자 그분은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이 해가 될 수도 있나요? 사실 절대적으로 좋은 음식은 없습니다. 심지어 슈퍼푸드라고 불리는 블루베리도 시간, 양, 그리고 조합을 지켜야 진짜 효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먹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기억력이 또렷해지고 피부가 맑아지고 신장이 건강해집니다. 하지만 잘못 먹으면 소화기관이 피로해지고 혈액이 탁해지며 잠의 질까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왜 블루베리가 기억력의 과일이라 불리는지 그리고 한국인들이 흔히 저지르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겉보기에 사소한 이 실수들이 어느 날 당신을 응급실로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영상을 끄지 마세요. 잠시 후 블루베리를 먹을 때 절대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알게 되는 작은 정보 하나가 내일 당신의 건강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유호진 선생님, 블루베리가 나쁜 게 아니라면 왜 해로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답은 우리 몸이 블루베리를 어떻게 흡수하고 처리하느냐에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사실 자연이 준 아주 훌륭한 선물입니다. 그 짙은 보랏빛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귀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지금까지 발견된 식물성 항산화제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로 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염증을 막으며 신장과 심장, 뇌의 미세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마치 오래된 기계처럼 서서히 녹슬기 시작합니다. 안토시아닌은 그 기계에 윤활유를 발라주는 역할을 하죠. 기계가 부드럽게 돌아가고 마모를 줄이고 수명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블루베리에는 수용성 식이섬유 팩틴, 이 풍부의 장을 깨끗하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혈압을 안정시켜줍니다. 또한 혈당 지수가 낮아서 다른 과일처럼 혈당이 갑자기 오르지 않습니다. 저의 많은 당뇨 환자분들도 블루베리를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한 후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잠의 질이 좋아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블루베리를 잘못된 방법으로 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의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럴듯하지만 잘못된 정보를 믿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제가 꼭 피해야 할 3가지 위험한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블루베리와 우유를 함께 먹는 것.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유도 몸에 좋고 블루베리도 좋으니까 같이 먹으면 더 좋겠지. 겉보기에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50세 이후의 몸에 가장 안 좋은 조합입니다. 우유에는 락토스라는 이당류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락타제라는 효소가 있어야만 분해되는데 중년 이후 대부분의 한국인 그리고 아시아는 이 효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유를 마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거나 묽은 변을 보게 되죠.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 간과 신장이 그 부담을 떠안고 불필요한 대사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게다가 우유 단백질은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결합해 항산화 작용을 거의 없애버립니다. 실제로 유럽의 여러 연구에서 우유와 함께 베리류를 섭취하면 항염 효과가 최대 60%나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결 방법, 우유 대신 아몬드 우유, 오트밀 우유, 무가당 두유를 사용하세요. 이런 식물성 우유는 락토스가 없고 소화도 훨씬 편안하며 비타민 흡수율도 높여줍니다. 두 번째 실수, 블루베리를 산도가 높은 과일과 함께 갈아 마시는 것. 아침마다 블루베리를 오렌지, 파인애플, 망고, 키위 등과 함께 스무디로 갈아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기에는 색도 예쁘고 맛도 상큼하지만 사실은 위와 신장에 부담을 주는 조합입니다. 이 과일들은 천연산세 함량이 높습니다. 이것이 블루베리와 만나면 위산 분비를 자극해 속쓰림, 역류성 증상, 더부룩함을 유발합니다. 특히 밤에 이렇게 마시면 위장이 밤새 쉬지 못하고 간과 신장도 야근을 하게 됩니다. 결국 몸은 피로해지고 밤에는 자주 깨거나 소변을 보러 가게 되며 아침에는 몸이 무겁고 머리가 흐릿해집니다. 해결 방법, 블루베리는 물, 식물성 우유, 무가당, 요거트와 함께 섭취하세요. 스무디로 마시고 싶다면 바나나나 오트밀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부드럽고 속이 편안하며 에너지 보충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실수,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착각. 부산에 사는 67세의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블루베리를 큰 그릇 한가득 드셨습니다. 많이 먹으면 젊어지겠지라고 믿으셨죠. 하지만 몇 달 후 그분은 소화불량과 복부팽만 그리고 신장 수치 이상으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50세 이후의 몸은 젊을 때처럼 영양을 빠르게 흡수하지 못합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식이섬유나 항산화 성분을 섭취하면 오히려
장이 피로해지고 가스가 차며 전해질 불균형과 신장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피로감이 쌓이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해결 방법: 하루에 30, 40알 정도 아침과 오후로 나누어 드세요. 잠자기 직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나나, 호두, 무가당,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지고 신장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블루베리는 기적의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명하게 먹으면 최고의 천연보약이 됩니다. 제대로 섭취하면 노화를 늦추고 뇌졸중 위험을 줄이며 혈액을 맑게 하고 기억력을 개선하며 신장을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대구의 한 환자분은 고혈압과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식단을 조정해드렸죠. 블루베리를 아몬드 우유와 함께 그리고 매일 밤 호두 3알을 추가했습니다. 4주 뒤 그분의 혈압은 안정되었고 잠도 깊게 자게 되었으며 혈액 검사 결과도 뚜렷하게 좋아졌습니다. 저는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올바르게 먹는 게 중요합니다. 50세 이후의 몸은 영양이 아니라 균형과 조화를 원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블루베리와 절대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3가지 음식, 그리고 블루베리의 효능을 극대화해주는 3가지 완벽한 친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블루베리를 올바르게 먹고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이 다음 내용을 꼭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침 식사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저는 늘 말하곤 합니다. 블루베리는 자연이 준 선물과도 같지만 잘못된 조합으로 먹는다면 서서히 신장과 심장, 기억력을 약하게 만드는 조용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그 사실을 모른 채 3가지 심각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피해야 할 첫 번째 음식, 우유. 이건 제가 가장 자주 보는 실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죠. 블루베리 스무디에 우유를 넣으면 영양이 2배가 되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50세 이후의 몸에 가장 해로운 조합입니다. 우유에는 락토스라는 당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분해하려면 락타제 락테이스라는 효소가 필요하죠. 하지만 중년 이후 대부분의 한국인 그리고 아시아는 이 효소를 거의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유를 마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배에서 꾸르륵거리고 속쓰림이나 묽은 변이 생기기도 합니다. 소화가 잘 안 되면 간과 신장이 뒤처리를 해야 하죠. 결국 신장은 더 많은 부담을 받게 되고 혈액순환이 느려지며 독소가 제때 걸러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유 단백질은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결합해 항산화, 항염작용을 거의 없애버립니다. 결과적으로 건강음료라고 생각했던 그 한 잔이 사실은 신장을 더 피로하게 만드는 셈입니다. 해결 방법: 우유 대신 아몬드 우유, 오트밀 우유, 무가당, 두유를 사용하세요. 이들은 락토스가 없고 소화도 편안하며 비타민 E와 오메가3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께는 훨씬 좋은 선택입니다. 피해야 할 2번째 음식, 오이.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 놀라십니다. 오이도 채소인데 블루베리랑 왜 안 어울리죠? 그 이유는 오이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 때문입니다. 이 효소는 비타민 C를 파괴합니다. 즉, 블루베리 속의 귀한 비타민 C가 오이와 함께 먹는 순간 흡수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겁니다. 특히 나이 든 분들은 이미 체내 비타민 C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조합으로 계속 먹으면 면역력은 떨어지고 쉽게 피로해지며 감기에 자주 걸리고 피부도 칙칙해집니다. 해결 방법: 블루베리와 오이는 최소 1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세요. 같은 샐러드에 넣거나 같이 갈아 마시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두면 비타민C가 온전히 흡수되고 신장도 쉴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3번째 음식, 파인애플. 파인애플은 비타민과 효소가 풍부하죠. 하지만 그 안에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는 노인에게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브로멜라인이 블루베리의 천연산과 만나면 위산 분비를 강하게 자극합니다. 그 결과 속쓰림, 더부룩함, 위산 역류 증상이 생기죠. 특히 저녁 시간에 먹으면 문제가 커집니다. 원래 쉬어야 할 위와 간, 신장이 밤새 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습관이 야뇨증 밤에 자주 소변을 보는 증상, 부종부기, 만성불면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파인애플을 좋아하신다면 점심에 드세요. 그리고 블루베리와 함께 또는 직후에는 절대 먹지 마세요. 최소 60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면 도대체 뭘 먹어야 하지? 싶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블루베리를 끊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올바른 친구를 찾아주면 됩니다. 블루베리에는 적디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하면 효능을 배로 높여주는 절친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완벽한 새 친구 1. 바나나. 바나나는 칼륨, 마그네슘, 펙틴이 풍부해 혈압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흡수를 돕습니다. 아침에 반 개의 바나나, 버하기 한 줌 블루베리 버하기 오트밀 우유로 스무디를 만들어 보세요. 속이 편하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2. 무가당 요거트, 그릭 요거트. 요거트에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가 들어있어 장 건강을 돕고 영양 흡수를 높여줍니다. 또한 비타민 B군과 칼슘이 풍부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신장 부담을 줄여줍니다. 오후에 당길 때 무가당 요거트 2스푼 버하기, 블루베리 한 줌, 버하기 아몬드, 조각 약간. 이 조합이면 간식이자 건강식이 됩니다. 3. 호두, 월넛, 호두. 블루베리의 진짜 단짝입니다. 블루베리가 항산화제를 제공한다면 호두는 오메가3와 비타민 E를 공급해 혈관을 청소하고 염증을 줄이며 기억력을 돕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블루베리가 피를 맑게 해주는 필터라면 호두는 그 필터를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하루에 호두 3, 사알 더하기 블루베리 30, 40알이면 충분합니다. 이 조합만으로도 신장 기능 저하를 막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기억력 감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72세 박지호 어르신입니다. 그분은 늘 피곤하고 자주 깜빡깜빡하고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셨죠. 제가 그분께 이렇게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블루베리 한 줌과 호두 3알, 그리고 따뜻한 아몬드 우유 한 잔을 드세요. 3개월 후 다시 배웠을 때 박 어르신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가스불 끄는 걸 잊지 않아요. 그리고 밤에도 처음으로 한 번도 안 깨고 잤어요. 그 말이 아직도 마음에 남습니다. 특별한 약 때문이 아니라 단지 먹는 습관을 바꿨을 뿐인데 삶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먹기 위해 사는 것과 건강하게 살기 위해 먹는 거의 차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만든 3일간의 블루베리 건강식단 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일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비용도 적게 들지만 신장을 쉬게 하고 혈액을 맑게 하며 잃었던 숙면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은 후에 이렇게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유호진 선생님, 듣고 보니 다 맞는 말 같은데 그걸 매일 어떻게 다 기억하고 실천하죠? 그럴 때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내일 아침 한 끼부터 제대로 먹기 시작하면 몸이 스스로 고마워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노년 환자분들께 자주 권하는 3일간의 예시 식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복잡하지도 비싸지도 않아요. 바로 내일부터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1일차 몸을 깨우고 독소를 비우는 날 아침 반 개의 바나나 더하기 한 줌에 블루베리 플러기 무가당 오트밀 우유로 만든 스무디 한 잔 천천히 한 모금씩 마셔주세요. 그 과정에서 소화 효소가 자연스럽게 활성화됩니다. 이 점심 시금치 샐러드에 가볍게 구운 호두 몇 알과 올리브유를 살짝 뿌려주세요. 속을 따뜻하게 하고 싶다면 미역국 한 그릇을 곁들여도 좋습니다. 저녁 부드럽게 끓인 현미죽에 찐 사과 몇 조각을 올리고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마십니다. 이 식단은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고 부기를 줄이며 오랫동안 쉬지 못한 신장을 휴식 모드로 돌려줍니다. 2일차 소화력과 혈액순환을 높이는 날 아침 무가당 그릭 요거트 한 컵에 신선한 블루베리와 치아씨를 넣어 드세요. 장은 건강해지고 영양 흡수력이 올라갑니다. 점심 현미밥, 더스, 고등어,
구이 또는 연어찜. 식사 후에는 호두 새알을 드세요. 오메가3가 심장과 뇌의 혈류를 개선해줍니다. 저녁, 찐 고구마 1개와 바나나 더하기 호두 더하기 아몬드 우유로 만든 스무디 한 잔. 이 조합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깊은 숙면을 돕습니다. 3일차 에너지를 채우고 숙면을 유지하는 날. 아침, 통밀빵 한 조각에 꿀을 살짝 바르고 호두 새알을 잘게 부숴 올려 드세요. 신선한 사과 몇 조각을 곁들이면 비타민C가 자연스럽게 보충됩니다. 점심, 기름을 최소화한 닭고기 국수 당면 또는 국수와 데친 채소 한 접시. 식사 후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면 신장이 깨끗해집니다. 저녁, 두부 더하기 블루베리 더하기 치아씨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살짝 뿌리세요. 원하신다면 무가당 석류즙 한 잔을 더해도 좋습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피로를 풀어줍니다. 이렇게 3일만 실천해도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아침에 눈이 또렷해지며 밤에는 깊이 잠들고 무엇보다 야뇨밤에 자주 소변을 보는 증상과 줄어듭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박지우 72세 어르신도 이 식단을 실천한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식단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숙면을 할 줄은 몰랐어요. 이건 어떤 마법도 아닙니다. 단지 몸이 드디어 제대로 쉴 수 있게 된 것뿐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이 들어갈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평온하고 또렷하며 스스로를 돌보는 노년, 혹은 피로와 약, 병원에 의존하는 노년. 그 차이는 바로 매일 식탁 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지금 영상 아래 댓글에 자신에게 약속을 남겨보세요. 오늘부터 나는 내 신장과 기억력을 지키기 위해 올바르게 먹겠다. 그건 저에게 보여주기 위한 약속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건강은 우연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고 이 영상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오늘 당신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응급실행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의사 유호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깊은 잠을 이루시며 약이나 병원에 의존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거의 모든 가정의 부엌에 있는, 하지만 올바르게 사용하면 신장과 심장을 지켜주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